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부장 나석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내려져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을 텐데 조합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재해 오신 분 또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즘 방송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MBN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경영진의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기자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반응이고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내부 조합원들도 걱정을 넘어서 상당히 당황한 게 사실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자협회 차원에서 사측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도 행정처분 이후에 대책과 관련하여 뾰족한 방안이 없어 한동안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고요. 6개월이란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간다 해도 면책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 노조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측이 얘기해왔던 그리고 목표해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사측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상회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국면을 전략적으로 오판한 현 경영진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인물들이 재승인을 받겠다고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사태는 훨씬 전에 이루어졌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뜻은 종편자본금 사태가 터지고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1심 공판에서 유죄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회사라면 관련자들이 당연히 퇴진하고 잘못된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파악해서 그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적 쇄신이고 경영 혁신입니다. 그래야만 처분권을 가진 방통위가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은 사법부로부터 판단이 나왔고 심지어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방통위원들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8월 26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사측이 취한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일에 장대원 회장이 완전한 경영퇴진도 아니고 MBN 회장직만 사임한다는 발표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성준 사장이 물러났다고요? 행정처분 하루 전에 물러나는 행위에서 무슨 진정성을 느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한 것은 이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은 경영진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측은 지금도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 전에도 사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알아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행정처분으로 잘못을 저지른 경영진이 징계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사원 여러분들이 그 징계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속을 수 있어도 두 번 속을 수는 없습니다. 조직원들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그러한 길이 오직 내부 혁신을 일으켜 진정으로 언론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방송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견과 외부에서 조언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미 각 부서별로 직군별로 윤범기 사무국장이 설명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방통위에도 거의 동일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노조에서 방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재승인 조치사항 또는 공고사항으로 넣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측은 재승인 조건과 관계없이 언론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정상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고 이것이 해결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사측이 전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측의 스탠스를 보면은 난망한 상황이죠. 이것마저도 하지 않고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행정처분은 결국 현 경영진도 아니고 고연차의 선배 그룹도 아닌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부터 저연차 후배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해결 방안의 큰 원칙은 소유와 경영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MBN 지부는 이번 행정 처분과 재승인 과정에서 MBN의 소유와 경영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MBN이 대한민국 언론 개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6개월 전면 영업 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가져온 종편 자본금 사태는 언론사 내에서 군림하는 제왕적 권력의 존재를 안팎으로 일깨운 사건입니다. 그 제왕적 권력이란 바로 대주주 일가를 말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 개혁은 조중동을 비롯한 특정 언론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거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 개혁의 본질이 아닌 현상일 뿐이죠. 진정한 언론 개혁의 본질은 언론인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저널리즘 원칙을 지켜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주주의 제왕적 권력의 족쇄를 씌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내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로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방송산업을 왜 허가산업으로 지정했는지 방통위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소유와 경영 분리가 MBN 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MBN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도를 해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언적으로 소유 경영 분리가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주요 임원의 임명 동의제 도입입니다. 주요 임원의 임명 동의제는 경영진이 본부장, 국장 등 주요 임원을 임명할 때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영방송사인 SBS를 비롯해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원의 인사가 발표되면 바로 직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한 동의 여부를 물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요 임원의 임명 동의제가 실시된다면 이젠 윗선뿐 아니라 같은 언론인 후배들의 눈치도 살피게 될 것입니다. 후배들이 보기엔 명백히 아닌 사람은 보도국장 등 주요 임원이 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이사제 도입입니다. 노동이사제는 직원 대표가 직접 이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가 경영을 투명하게 살피는 제도입니다. 이번 종편 자본금 사태는 언론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확인시켰습니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대주주인 경영진이 사명 주주를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는 불법을 저질렀어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제동을 걸 인사가 이사회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직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대주주 일가가 시도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감시 장치를 마련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종편 자본금 사태와 같은 불법 행위가 다시는 MBN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청자위원회 개편과 시청자위원들의 추천을 통한 사회이사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MBN의 시청자위원회는 10명의 위원을 사측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를 보다 건전하고 개방적인 것으로 개편할 것을 MBN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시청자위원회를 개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MBN 지부는 시청자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근데 거절을 했죠. 사측은 한꺼번에 50% 위원이 바뀌면 시청자위원회가 여야 정쟁의 연장처럼 진영 논리 싸움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시청자위원회의 존재일 것인데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시청자들이 MBN 방송을 모니터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시청자 사회이사를 추천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제를 통한 직원대표와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청자 사회이사가 함께 이사회에 들어간다면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로 시청자 참여형 공모제 도입입니다. 소유와 경영 분리의 시금석은 역시 사장 선출 방식일 것입니다. 현재 NBN 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지만 이사회 자체가 대주주 일가와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유와 경영이 일체화되어 있죠. 사장 선출 과정에서 NBN의 개혁을 바라는 시청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자 배심원단 방식입니다. 먼저 NBN 사장 선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선거인단을 시청자들의 지원으로 공개 모집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과 세대, 성별 등을 고루 반영하는 100여 명의 시청자 배심원단을 꾸립니다. 이 100여 명의 시청자 배심원단이 NBN 사장에 도전하는 인사들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NBN 사장의 공모한 지원자들은 이 시청자 배심원단 앞에서 개혁 비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1인 2표의 투표를 통해 총 2명의 사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2명의 사장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주주 일가가 사장을 선출하는데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가장 뚜렷한 개혁 비전을 가진 후보가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장 추천 위원회를 통해서 사장 추천 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하는 것과 그리고 사회이사들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노사동수로 10명의 사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노와 사가 각각 시청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위원들을 각 5명씩 추천하는 사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NBN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등 평가 척도의 점수에 따라 1, 2, 3위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1, 2, 3위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해서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직원 대표인 노동이사와 시청자 대표인 사회이사가 가장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 비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이사회의 구성이 사측 우위로 될 것이기 때문에 소수 노동자 대표와 시청자 대표가 최소한의 비토권을 갖고 있어야 대주주 일방의 인사 선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경영 혁신 방안으로 다섯 번째로 방통위는 NBN 물적 분할을 불허해야 합니다. 사측은 지난 8월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물적 분할을 공시했는데요. 이후 10월 6일에는 주주총회 했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송법에는 15조에 해당 법인의 분할은 15조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승인을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한 것이죠. 사측이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기존의 분할 기일을 넘기게 되자 지난 30일에 정정 공시를 했어요. 이로써 물적 분할에 대한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회사 차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원들은 실제로 이 처분이 이행됐을 경우에 고용과 임금 저하가 올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측의 말로는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7년 재승인이 끝난 다음에 콘텐츠 투자비 조건 이행을 위해서 사측의 행위는 NBN 직원으로 잘 다니던 사원들을 자회사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억하시다면 말로만 보장하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부문까지 분리하여 나간다면 행정처분 이행 이후의 NBN 재정 상태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NBN 부동산 자산은 경영진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26년 MBN의 모든 구성원의 피와 땀이 속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을 대주주의 자산 도피성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의 물적 분할이 신청 들어올 경우 이를 절대로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시와 관계상 여섯 번째는 자료를 대신하면 좋겠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MBN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6개월 처분이 그대로 법적으로 간다면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겁니다. 고용과 임금에서 충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기 전에 내부 개혁을 통해서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그 이후에 시민단체 또는 시청자들에게 다른 방안을 좀 우리가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 내부 개혁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측의 의지가 중요하고 사측의 의지보다도 여러분 조합원들 여러분들의 어떤 단결된 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단결되지 않고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은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 방안들은 그리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